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에 만나는 오버의 역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3년 전에 발생했던 태풍을 마치 엊그제 발생한 태풍처럼 둔갑시킨 조선일보의 사진기사 오보 사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의 정철은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3년 전 태풍이 엊그제 발생한 태풍으로 둔갑이 됐다.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보통 흔히 기사 같은 경우는 오보가 있다고들 다들 인식을 하시는데 사진 기사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사진으로 설마 뭐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2년 전인 2012년 7월 달에 조선일보가 일면 사진 기사에서 오보를 냅니다. 3년 전 태풍 사진을 하루 전인 7월 18일에 찍은 사진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태풍 카눈이 상륙을 하면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조선일보는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험한 파도 사진을 내보내면서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해운대 성남 파도라는 기사 제목을 붙였는데요. 보도가 나갔을 때 저희도 그렇고 누구도 이게 오보라는 걸 눈치채지는 못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실제 찍은 촬영한 사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청난 파도가 이 사진 기사에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보도가 나간 당일날 동아일보에서 이제 온라인판을 통해서 조선일보 사진이 거짓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최초 보도를 했는데요. 한 익명의 시민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저 정도의 파도면 입수 금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 그런데 18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부산 시민이겠군요. 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사진의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디지털 파일의 구성 정보인데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진은 2009년 8월 9일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산 앞바다에 모락꽃 태풍이 상륙한 시기였는데요. 예. 결국 이제 말 3년 전 사진을 갖다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봤는데, 이 조선일보 본사에 이 사진을 송고한 기자가 있습니다. 예. 이 프리랜서 기자인데요. 오마이뉴스와 통화해서 3년 전 찍은 사진이 맞다면서 고의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3년 전 찍은 사진의 화질이 화상 상태가 좋아서 서울 본사에 보냈다.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예. 본사에서 어제 찍은 사진의 상태가 안 좋아서 3년 전 사진을 쓴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18일에 여러 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중에 3년 전에 찍은 사진도 한 장 끼워 넣고 그게 이제 일면 사진으로 채택됐다. 는 게 이 프리랜서 기자의 해명이었습니다. 어쨌든 3년 전 사진을 끼워낸 것은 인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이 프리랜서 기자가 자기가 보낸 사진 중에 3년 전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에 알렸답니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해당 기자는 이제 오보가 알려진 당일에 사직서를 냈는데요. 예. 이렇게 프리랜서 기자 개인의 어떤 윤리 문제로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바로 다음 날에 사과문을 내면서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프리랜서고 해당 기자는 사진의 상태가 좋지 않자 3년 전 찍은 사진을 본사에 전송했다. 본사는 해당 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조선일보의 태도도 사실 그 당시에 입길에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요? 이 사진 오보에 대해서 원인을 프리랜서 기자 탓으로만 돌리고 본사는 아무 문제 없다는 투로 이제 해명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 일면에 허위 사진을 올리는 대형 사고가 나니까 이제 마치 꼬리를 자르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안에 대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직서를 받은 부분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사진을 송고한 기자가 조선일보 본사 소속 기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기자였다. 이 부분에서 좀 사건의 원인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중앙 일간지 가운데 최초로 그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사진부를 이제 아웃소싱으로 돌린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외주 제작으로 돌려서 본사가 아닌 이제 하청 시스템으로 이제 사진을 송고받고 있는데요. 예. 이 프리랜서 사진 기자들은 통상적으로 그 자기 사진이 배치되는 면 그리고 사진의 게재수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면 탑으로 사진이 실리는 것과 뭐 3면 탑으로 사진이 실리는 게 이제 단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사진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자신의 사진이 좋은 주요면에 배치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나온 사진을 추려서 이제 1면 탑으로 올리려다 보니 3년 전 사진까지 송고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진 기자를 외주화함으로써 발생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한국 사진 기자협회장인 김정근 기자랑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조건 기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조선일보의 태도에도 화가 난다. 조선일보는 기자가 프리랜서라면서 이번 사건이 우리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강조했는데 경비절감 차원으로 기자들을 내몰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프리랜서였다고 강조하는 행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조선일보에 사진부가 있기는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진이나 예. 대부분의 사진들을 이렇게 외주 제작 형태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도 그 지역에 주재하는 지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예. 주재 기자들도 전부 다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또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경비절감 이유로 축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진부도 아웃소싱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오보도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 취재 현장을 다 커버하기는 좀 힘든 예, 그런 예. 소수의 인원이 예. 아마도 이제 데스킹하거나 이런 프리랜서 사진 기자들이 송고한 사진들 뭐 셀렉팅하는 그런 예.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어쨌든 프리랜서 기자가 올렸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그 사진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편집국의 몫이니까요. 그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3년 전 태풍 사진을 그대로 올려버린 본사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그 당연한 예. 얘기였고요. 그게 3년 전,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부산에 사는 시민이 예, 내가 있어봤는데 파도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예, 사람들이 그렇죠. 가서 예, 해수욕장에 들어갈 정도로 예, 였는데 이 정도 파도는 아니었다라고 한 그 시민의 그 분석, 예. 지적이 아주 좀 날카롭다는. 그리고 그런 그 생각이 시민의 분석을 또 동아일보가 바로 받아서 동아일보가 이 조선일보 사진 오보를 낸 것도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보는데요. 듭니다. 이 태풍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당시 해운대에 여러 명의 기자가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 다른 기자들도 다 사진을 찍었는데 절대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보는 들통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비절감, 인건비 줄이겠다는 이유로 사진부 아웃소싱 하다 보니까 외주 제작 체제로 바뀌었고 프리랜서 기자가 송고한 사진, 이걸 또 게이트 키핑을 못한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매체도 최근 일면 사진 기사에서 이 조선일보처럼 좀 오보를 낸 사례가 있다고요? 예, 그 매일경제도 그 최근에 조선일보처럼 오보를 냈는데요. 역시 부산 해운대 사진을 가지고 오보를 했습니다. 그 매일경제는 그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9일자 일면 사진 기사로 해운대에 인파가 몰린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예. 이 사진 기사 제목이 이젠 일상으로 해운대에 몰린 인파였습니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8일자 사진이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이 8일자가 아닌 6일자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경제가 이 사진을 넣으면서 사진 그 캡션이라고 하죠. 사진 예. 기사 내용을 첨부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국 곳곳의 지역 축제가 취소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내수 침체 국면에 놓였지만 점차 지역 행사가 재개되는 등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뭐 그러한 맥락의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만약에 8일자 사진을 그대로 올렸다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예. 8일자의 사진은 8일자에 있었던 해운대는 이 정도의 인파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 매일경제가 받은 사진이 이제 연합뉴스가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예. 연합뉴스가 찍은 6일자 사진과 8일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인원이 확실히 다릅니다. 8일자에서는 인원이 확실히 줄어드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진을 본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도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구나. 이제 다들 놀러 다니니까 우리도 죄책감 없이 축제도 열고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일종의 여론 왜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 데스크가 이제 사진 제목과 사진 기사를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이틀 전 사진을 알고도 8일자로 속여서 사진을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었습니다. 이게 6일자 사진이라면 좀 더 심각하게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 게 맞지요. 현충일 추모일에 부산 해운대는 이렇게 붐볐다. 나라 네. 위해 희생하신 분들 추모하는 마음은 어디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현충일 당일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붐볐던 사진을 가지고 8일, 예. 일반적으로 이제 연휴 기간이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8일 연휴 기간 마지막의 모습이라면서 이제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좀 썼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하게 좀 왜곡됐다.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비판을 했었는데요. 예. 당사자의 좀 반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박상선 매일경제 사진부장과 연락이 닿았었는데요. 예. 이 박상선 부장 같은 경우는 편집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은 옛날 사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사진 검색에서 날짜 설정을 늘려놔서 예전 사진도 함께 검색된 결과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사실 해명이 좀 납득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수였다는 주장이었고요. 예. 사진부가 사진을 올리고 사회부가 사진 설명을 다는 과정에서 이제 편집 기자의 실수였다. 이런 맥락이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의 언론사들이 연합뉴스에서 이제 기사 서비스만 받는 게 아니라 사진도 그 전대료를 맞습니다. 주고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스트레이트 뉴스를 취급하는 데서 화상 집배실의 날짜 검색 범위를 옛날까지 길게 잡아서 놓는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사진을 서비스하더라도 그 촬영 일자라든가 이런 게 대략적인 사진 설명은 붙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납득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사진으로 인한 오보 사례 짚어주셨고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고요? 예. 작년에 있었던 사진 오보인데요. 이거는 사진 광고 오보입니다. 사진 광고 같은 경우는 이미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선거 광고였거든요. 작년 대선 직전이었죠. 12월 17일에 새누리당에서 17일자로 주요 일간지의 선거 광고를 전면으로 내보냅니다. 예. 근데 이 전면 광고를 보면, 대구 시내 중심가로 보이는 장소에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양 옆에는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어서 마치 군중들이 박 후보를 보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느낌을 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현수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포토샵 등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진을 저희가 봤을 때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히 들어차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진에 등장하는 그 군중들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광고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람 수도 늘린 겁니까? 예. 보면 이제 포토샵에서 도장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한 프레임을 계속 반복해서 찍어내는 건데, 이 도장 툴을 이용한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거를 저희가 10군데 이상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전국 쌍둥이 무슨 집회도 아니고. 예. 특정 인물이 4차례나 반복해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비어있는 공간을 그 도장 툴로 이용해서 사람으로 채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뭐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광고는 광고로 봐줘야 된다. 이런 해명을 했었는데요. 예.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그 12월 8일에 광화문 집중 유세 당시에도 그 광화문 광장 그 군중 사진을 조작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진 기사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건 사실일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아니냐라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진 기사에도 조작과 오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